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마포구 하중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자로서 하중하면 가운데를 할애하다, 이런 할애하자가 쓰여지고 있어서 이 하중동의 유래가 궁금해졌습니다. 지금 화면 속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서강대교가 되겠는데요. 이 서강대교 건너 중간에 밤섬이 있고요. 넘어 여의도가 있는 바로 이 서강대교의 서쪽 편 동네가 이 하중동이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곳은 이 광흥창역과 이 상수역 사이에 여러분들 이 서강대교가 놓여 있고요. 그 서쪽 편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 하중동이 되겠는데, 이 동네가 왜 하중동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이 한강변 아래쪽에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으로 원래 이름은 하중리였습니다. 아래 하자를 쓰는 하중리였다가 이 갑오개혁이 일어나던 점에 하래 하자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. 아무래도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글자가 함께 겹쳐지게 되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 한자를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싶고요. 그래서 이곳이 일찍이 서부 서강방의 하중동이었고, 오늘날에는 이 마포구에 속하면서 서강동 주민센터에 속한 법정동이 하중동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하중동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와우산에서 밤섬을 거쳐서 여의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. 자, 일찍이 이 와우산 자락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동을 흔히 상수동이라고 불렀고, 이 한강변을 하수동,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동네라고 해서 중수동에 해당이 되는데, 이 중수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중동이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래 가운데에 있는 동네라는 명칭으로서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이 동네쯤이 하중동에 속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서강대교를 사이에 두고 이 서쪽 편이 하중동 사거리가 있어서 그 서쪽으로는 상수동이 있고 동쪽으로는 용강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하중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, 이것은 와우산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보니까 일찍이 이 상수일동, 하수일동이라고 붙였던 것이 상수동, 하수동이 되었다가 오늘날은 상수동으로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이 현성리가 있는 이 신정동 쪽이 일찍이 신수동이라고도 불렸고,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은 신수동 지역이 되겠고요. 그래서 오늘날 이 한강에 놓여 있는 이 서강대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서강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을 다 포괄하는 행정동이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하중리라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서강동에 지금 서강대교 서편 지역이 하중동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위에가 장전동, 그리고 동쪽 지역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신수동 안내에 신정동이 위치하고 있고요. 그 밑쪽으로 여러분들 이 밤섬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밤섬의 동쪽 지역은 영등포구에, 서쪽 지역은 마포구에 이렇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일찍이 이 서강이라고 하는 지역은 조선 최고의 쌀 집화장으로 연간으로 이게 조선 후반에 오게 되면 삼남에서 서울로 운송되는 세공만 하더라도 1년에 30만 석에다가 경강 상인이 들여오는 것이 40여만 석, 사대부들이 걷어들이는 것을 포함하게 되면 거의 100만 석 가까이가 이 서강 나루에 집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손으로 싣고 온 배에 이런 공미들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창, 또 선박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공세창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하기 위한 광흥창이 있어서 관원들의 녹봉을 지급하는 역할을 했었던, 결국 이 쌀 집화장의 중심에 이 서강나루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광흥창을 끼고 있는 이 하천의 이름도 창전, 한마디로 이 창고 앞에 있는 내라는 의미에서 창천이라는 의미가 붙여지게 되었고요.
이 서강나루를 중심으로 이 광흥창이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 이런 세곡들이 모이는 창고에 구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창천이 만나는 곳에 바로 지금의 밤섬에 해당되는 율도가 있었고 이 나루가 서강나루였었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른 새벽부터 밤새 이 서해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배들이 물때에 맞추어서 마포, 서강, 용산 지역으로 이 배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거점에 바로 이 서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서강의 광흥창 지역은 많은 쌀들이 이렇게 내리는 하역하는 공간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마을들이 형성되게 마련이어서 경강부 임진도를 보게 되면 이 지역 당시에 서강 지역에 많은 마을들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이 창천이 한강과 만나는 그 서쪽 지역에 이런 마을들이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당시의 지도들을 보게 되면 이 서강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청과 공세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창고로서 광흥창이 있다 보니 이를 관리하는 관리들이 모여 산 마을 서강서반이라고 해서 그들이 직급은 낮아도 그 위세가 아주 대단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광흥창 일대가 바로 이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는 그런 국가기관이었다 보니까 그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결국 이 서강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밤섬과 유대는 이 지역에 있었던 동네 바로 그것이 하중리 와우산 입장에서 볼 때 가운데에 있으면서 아래 한강변에 위치한 마을 이런 의미로 붙여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공민항 사당과 광흥창 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서강 건너편의 율도 밤섬과 연결이 되었었던 나루터가 존재했었던 동네가 바로 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큰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것이 하중동으로 한때는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었고 상수동, 하수동, 구수동 이런 물 숫자가 있는 즉 물과 대단히 관련이 깊은 동네이다 보니까 이 한강을 끼고 있는 이곳에 이런 다양한 명칭들이 붙여지게 되었고 일찍이 그런 상황 속에서 형성이 되었었던 동네가 바로 이 하중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날은 이 상수 나들목에 일찍이 서강나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지석과 더불어 당시에 이 많은 세곡들을 실어내렸던 사람들의 이런 고통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조형물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마포구의 많은 법정동 중에서 가운데 중자 간덴마 이런 의미와 같은 형태로 쓰여지고 있었던 바로 아래 가운데 마을 하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이 마포구 하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해 보면서 이 가운데 있는 마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봤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마포구 하중동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.